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기업은요, 이스라엘 케미컬스라고 하는 그 화학 비료를 만들고요. 일단 이 회사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인이 있습니다.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산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포타슘이라고 하는 칼륨이 있죠. 이것 외에도 일단 뭐 질소산화물이라고 그래갖고 N질소, 나이트로겐도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하냐? 비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인산염 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게 보면은 뭐 반도체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말씀을 드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LFP 있죠? LFP. 이 지금 중국에서 보통 주로 만든 이 LFP 배터리의 양극재를 또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정부 지원금도 받아서 지금 뭐 비료, 그 다음에 가전제품에 들어간 이런 화학 원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배터리 관련된 것까지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주가는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4분기 실적이에요. 여기 지금 키 파이낸셜 매트릭스 보면, 자, 매출 볼게요. 매출도 연평균 15%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매출 굉장히 괜찮죠. 굿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스페셜티 세일즈, 그러니까 이거 뭐 화학비료, 특수비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연평균 16%로 계속 성장을 했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전 영업이익이라고 그래갖고 요것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페셜티스에 대한 에비타, 뭐 화학비료에 관한 에비타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나쁜 게 전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수치가. 그리고 이런 EPS, 에비타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4분기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나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이전보다 점점점 개선되어 있고 돈을 점점점 많이 버는데 왜 주가는 내려가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풀 이어 2022년 해가지고 2022년 한 해 총 통틀어서 얘들이 이제 그로스 마진도 이제 나오는데, 자, 마진도 보면요, 19년부터 20년, 2021년, 2022년으로 오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이제 개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 있죠? 잉여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 이것저것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 이게 지금 보면 446, 이거 밀리언이겠죠? 여기 밀리언이네요. 밀리언 달러에서 지금 1.315 빌리언까지 굉장히 이제 매출, 그러니까 프리 캐시 현금, 잉여 현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주가가 빠지냐고. 이거 모르겠다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뭐 이런 이유가 좀 생각이 나시면 뭐 이런 이유 아닐까요? 라고 의견 주시면 저는 고맙게 받을게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인시던트 레이시다. 이게 뭘까? 인시던트 레이시 뭐지? 이게 그거네요. 지금 사고율입니다. 그러니까 ICL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상을 당할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GH 에미션, 이것도 뭡니까? 이거 뭐 에미션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뭐 안 좋은 가스, 뭐 아니면 뭐 안 좋은 그런 뭐 폐수 뭐 이런 거 같은데, 요런 거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것 이외에도 기업에서의 부상당하는 직원들도 없고 오염물질도 덜 내보내니까 이런 AGS가 아니죠. 잠깐.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도 약간 부합을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더라. 이거 왜 근데 이럴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얘네들이 주가가 도대체 왜 빠지는지 그거를 이유를 좀 찾는데 한번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인벤토리와 지금 리시버블을 한번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인벤토리는 뭐냐? 재고 자산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시버블은 얘네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칼륨을, 포타슘을 제공을 하고 포스페이트를 팔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이죠. 앞으로 받을 돈이에요. 이걸 지금 받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쭉 보면 토탈 리시버블이 있죠.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인벤토리는 내가 안 갖고 왔나? 인벤토리를 안 갖고 왔네요. 잠깐만. 인벤토리를 캡처를 안 했구나. 자, 일단 요거만 일단 보겠습니다. 뭐 인벤토리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얘네들이 2020년, 2021년, 2022년 가면서 받아야 할
외상금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 외상금이 많아진다는 건 물론 어쨌든 이거 외상금을 이 ICL이 잘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걸 못 받는 경우에는 이게 손실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미수금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있네요. 인벤토리, 재고 자산. 이건 결국 뭐냐면 자, 재고 자산도 1250, 1570, 2134로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ICL에서 만든 예를 들어서 뭐 포타슘이라든가 칼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빨리빨리 팔아서 재고를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 잘 안 사요. 그래가지고 재고가 쌓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ICL이 돈을 들여가지고 칼륨이랑 인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이 계속 줄어들겠죠. 왜? 이거랑 만들면서 현금을 소진을 했는데 이거를 팔아야 다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팔린다? 현금이 안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냐면 재고 자산이 만약에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유 말고요. 그럼 얘네들이 정말 그 칼륨과 인이 안 팔려서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나트륨이 왜 나와 갑자기? 인과 칼륨 있죠? 이게 지금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원자재 가격 내려가는 것처럼 이런 이런 원료들의 가격도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걸 팔아버리면 적자가 나겠죠. 그래서 일부러 ICL에서 이거를 팔지 않고 이게 주가가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기를 좀 기다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재고를 늘리는 걸 수도 있다.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이거랑 이거 말고 그러면 얘네들의 또 왜 주가가 내려가는지 또 한번 보자. 왜 내려가냐? 자, 보시면 이게 지금 ICL에서 지금 보여주는 얘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만드는 뭐 칼륨과 포타슘 칼륨이랑 포타슘이랑 똑같은 거죠. 칼륨이랑 그다음에 포스페이트, 인산염이 어디에 쓰이냐? 자, 여기 지금 아그리컬처라고 해갖고 농업용 비료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얘들이 아무래도 이제 화학 원료를 배합을 하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연제,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런 물질들도 얘들이 만들어서 판매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것도 만들고요.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에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산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인산염을 이제 팔고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지금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안 팔린다. 그 다음에 요즘 뭐 또 한편으로는 뭐 용산 가면 노트북이 쌓이고 있다. 컴퓨터 절대 안 팔린다. 그리고 뭐 어떤 마트 가면 미국이든 뭐 우리나라든 이미 만들어 놓았던 테레비들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안 팔려서 지금 삼성전자에 뭐 재고가 쌓이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산업 쪽에서 이렇게 가전제품이 팔리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추세가 결국은 가전제품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이 인산염을 ICL이 팔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못 팔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결국 그러면 ICL의 전반적인 지금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시장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가전제품을 못 만드니까. 가전제품을 막 불티나게 만들어야 인산염을 갖다가 쓸 거 아닙니까?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근데 이걸 못 한다는 거죠. 요런 이유 때문에도 지금 그 ICL의 좀 장기 전망은 아니죠. 한 2, 3년의 그런 단기 전망이 안 좋아서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눌러서 들어가면요. 여기 뭐 반도체, 세미컨덕터,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에 여기 지금 뭐 그레이드 3등급의 포스페이트 엑시드 인산염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뭐 반도체 안 팔려서 난리잖아요. 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많이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 인산염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결국 ICL이 인산염을 많이 팔지 못하니까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주가가 못 오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또 전자제품 중에 핸드폰, 텔레비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지금 뭐 LCD를 만드는데 LCD가 많이 들어가죠. 핸드폰, 태블릿,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포스포릭 액시드의 인산염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잘 팔리지 않지 않습니까? 가전제품 전반적으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해석을 해야 ICL이 투자할 때 이제쯤 다시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그거에 조금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태까지 전자기기의 수요가 지금 이런 재고 증가를 일으키고 ICL의 매출을 떨어뜨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포타슘 있죠? 이 칼륨의 지금 가격이 2022년 중반 때까지 쭉 올라갔다가 지금 칼륨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칼륨 말고 여기 지금 여기 어디 있어요? 포스페이트 있죠? 인산이라고 하면 되는데 포스페이트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딱 피크를 찍고 서서히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ICL이 인과 칼륨을 팔아도 이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예전만큼 매출을 많이 올릴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저만 유추를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 ICL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ICL의 단기적인 전망이 현재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사진은 제가 왜 갖고 왔냐? 뭐 이제 농업 쪽에서도 지금 ICL이 지금 이제 비료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메인 비즈니스인 비료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비료 제조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를 좀 봤어요. 우리 요즘에 이제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신경을 쓰는 게 CPI, PPI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페드에서 보는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자, Producer Price Index 나오죠. 어떤 거에 대한 생산자 물가 지수냐? 퍼틸라이저입니다. 질소산화물에 관련된 그런 비료인데 비료 가격이 지금 이게 비료에 대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려간다는 건 무엇이냐? 자, 봅시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비료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 비료를 만들 때 체감하는 느낌 내려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료를 만드는데 너무 물가가 비싸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산자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료를 만드는데 체감으로 느끼기에 별로 부담이 없더라라는 것은 비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의미이고, 결국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자제품의 수요와 지금 ICL의 그런 매출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이 비료에 관련된 것도 결과적으로 ICL의 매출에 연관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ICL의 매출 감소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지금 제가 전자기기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칼륨과 인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료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ICL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게 뭐냐면 매출은 아직까지는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 $1,000,000,000입니다. 지금 여기
5,271 밀리언 달러라는 건 5.2 빌리언 달러라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서 물론 여기 붙임은 있죠. 한번. 근데 여태까지 2022년도에 심지어 10 빌리언어치의 매출을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출이 잘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뭐 레비뉴에서 이것저것 다 빼죠. 뭐 커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고 하는 판매 원가도 빼고 뭐 세금도 빼고 그다음에 뭐 인력 비용도 빼고 뭐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넷 인컴이 나오는데 넷 인컴도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얘는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흑자 회사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2019년부터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넷 인컴 여기 부침이 좀 심하게 있긴 했네요. 그렇죠. 2020년도에. 근데 금방 회복해서 783, 2159, 2.15 빌리언의 순 넷인컴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이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것인가라는 저는 의심이 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주가의 전반적인 하락 원인은 이제 그런 뭐 비료, 그 다음에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뭐 포타슘은 뭐 K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수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침체에 의한 매출이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단 리얼텀입니다. 단기간이에요. 길어야 2년. 2에서 3년 정도. 전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인을 저는 이 정도로 좀 분석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 댓글 환영합니다. 꼭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요. 요런 뉴스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전에 1월 25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뉴스인데 이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ICL이 지금 400밀리언 달러를 들여가지고 LFP를 만드는 공장을 미주리에다가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1월입니다. 1월이에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미주리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400밀리언 달러가 드는데 197밀리언 달러는 바이파티션 인프라스트럭처로 그러니까 초당적 그 인프라 법안에 의해서 지금 197밀리언 달러를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0밀리언 달러를 들여서 이 루이지애나가 아니죠. 여기 지금 세인트 루이스에다가 공장을 지을 텐데 이거 이제 언제쯤 예상되냐? 2024년도까지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서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LFP 양극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얘네들이 신규 사업으로 가져갈 그 LFP 공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요 앞에 지금 이게 언제냐면 1월 25일이죠. 그 이후에 뉴스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왔죠. 자, 2월 28일 날 이게 지금 알리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요 회사와 지금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다. 그다음에 서비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 두 회사가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요 회사가 어느 회사냐? 요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요. 자, 대만 회사예요. 타이완 회사입니다. 타이완 회사.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타이완 회사인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ICL 그룹과 지금 이제 뭐 라이센스, 서비스 컨트랙트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 타이완 이 회사에서 이 지금 LFP에 대한 LFP 양극재를 만드는데 이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ICL에다가 주고 같이 지금 미국에서 LFP 양극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그냥 갑자기 발표를 한 건 아니고 2022년도에 얘네들이 지금 이제 ICL의 이제 임원진들이 이제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이랑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미국에 그 배터리를 만드는 시설이 이제 부족한데 특히 이제 ICL이 무엇을 얘기했냐? 지금 미국에 LFP 배터리를 만드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LFP 배터리 만드는 공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럴 것이 지금 이게 LFP가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튬은 어쨌든 어디서 뭐 가져올 거고 철 어디서 가져올 건데 여기 지금 인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인산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에 좀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인산을 만드는 기술을 좀 바탕으로 우리가 LFP 배터리 만드는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았다. 197밀리언 달러 이제 보조금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웃기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본의 아니게 요런 뉴스를 봤어요. 4월 23일 날. 자, 미국의 이제 포드 대표적인 완성차 회사죠. 포드와 테슬라가 지금 어디랑 계약을 했냐? 이 중국의 CATL 있죠. CATL과 지금 계약을 맺고 LFP 배터리를 지금 공급을 받기로 했다라는 게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오늘도 뭐 잠깐 뉴스 봤더니 중국이 대만에다가 지금 대만을 이간질하고 있더라고요. 대만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게 막 대만에다가 야 니네 이거 미국이 니네 지금 뭐 TSMC 니네 이거 와해시키려고 막 이러고 있다 막 굉장히 뭐 이제 전략적으로 뭐 이런 헛소문 군사적 이런 걸로 굉장히 대만을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 어쨌든 요는 뭐냐 결국 미국이랑 중국이랑은 사이가 앞으로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앞으로 더 멀어질 텐데 이 중국 기업인 이 CATL을 미국에 들여와 가지고 얘네들 지금 여기서 배터리를 만드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포드와 그 테슬라가 왜 이거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뭐 NMC, 리튬, 망간, 코발트 이 배터리보다 이 LFP 배터리가 훨씬 쌉니다. 물론 안전성은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 EV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포드의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가야 그리고 우리의 그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CATL이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과 손을 맞잡은 겁니다. 맞잡고 이제 이렇게 배터리를 공급을 받는 건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자, CATL은 엄연히 중국 기업이에요. 근데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 포드가 공장 지분을 100%를 다 댑니다. 공장을 다 짓고 CATL이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를 주죠. 라이센스를 주고 아니면 만드는 기술을 줘요. 그래서 포드가 배터리를 만드는데 물론 포드가 돈을 벌면 이 돈은 어느 정도는 이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IRA 허점을 악용한 거다. 지금 이거 CATL이 중국 기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그 보조금을 얘들이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랑 포드는 사실 미국의 미국 정부의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ICL은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대만과 손을 잡았어요. 타이완. 이 대만과 중국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지금 뭐 대만은 중국 땅이다 이러고 있으면서 막 굉장히 막 전쟁 직전까지 갔다 오고 앞으로도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대만과 중국은 서로 갈등 사이이고 미국은 당연히 대만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ICL이 포드와 테슬라처럼 중국 기업과 손잡지 않고 대만 기업과 손 잡았다는 게 약간 저는 뭐 요즘 최근 뉴스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뉴스고 굉장히 이거 전혀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이 굉장히 다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ICL이 지금 뭐 이제 비료 그리고 뭐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전망은 단기간 전망이겠죠. 단기간 전망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얘네들이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LFP 시설에서 나오는 매출이 어떨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료 쪽이랑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ICL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조금 약하다. 미래 전망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있는 찰나에 지금 미국 그 배터리 양극재에 관련된 신규 사업을 가지고 옴으로써 약간 이제 미래 먹거리를 ICL이 찾은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ICL의 지금 2023년도 1분기 실적이 5월 10일 날 이제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면 정리를 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ICL에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로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요 정도로 하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댓글 달아주시고 ICL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가주시고 한번 정찰병들을 조금 보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0분이 넘어갔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